네, 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오늘도 일단 하기 전에 시황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는 보합이네요. 정확하게 보합이고 개인이랑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았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0.43포인트 빠졌고 개인만 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빠졌네요. 자, 그리고 오늘 업종 상위는 건강관리기술, 루닛이랑 JLK, 그 다음 조선, HSD 엔진. 자, 이거 제가 분석한 종목이 나왔네요. 대우조선해양, 식품과 기본식료, 신송홀디스, 보라티알 이렇게 돼 있고요. 테마는 사료. 요새 사료가 계속 가긴 가죠. 한탑, 사조, 동아원, 온실가스, 탄소 배출, 클라우드웨어, 에코바이오. 이것도 분석했던 거고요. 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네, 이렇게 되네요. 자, 환전 고시 환율. 뭐 일단은 0.5원이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하락 추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이거 계속 반등 치다가 결국엔 다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야 뭐. 네, 그다음에 기름값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네요. 이제 각도가 원만하긴 해요. 생각보다 막 급하게 오를 것 같진 않고. 자,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이거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전국에 있는, 전국이래.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의 화폐, 일곱 국가의 화폐를 달러와 가치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네, 100 이하면 좋은 거고, 100 이상이면, 네, 조금, 음, 좋지 않다.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금 시세 볼게요. 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하락 추세네요. 반등 살짝 나왔다가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좋은 거예요. 그다음 원자재 쪽 한번 볼까요? 오늘 뭐 대한제당도 반짝했는데 설탕 다시 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소맥, 이거 소맥은 뭐 맥주 쪽이겠죠? 오렌지 주스가 엄청 오르네요. 이게 왜 이렇게 오를까? 거의 최고점을 찍었네. 어, 뭘까요? 관련주가 있으려나? 뭐 일단 이거 한번 찾아보면 되고, 나머지는 뭐 변동이 크게 막 이슈 될 만한 게 크게 없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황을 또 갖고 오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전체적인 시황을 보면은 네, 코스닥 떨어지고 코스피 200도 있고, 네, KRX 100, 그다음에 선물 여기 쭉 있고요. 자, 투자자별 동향, 개인이 많이 사고 외인은 산 것도 있고 판 것도 있고 기관은 다 팔았네요. 그 다음에 해외 지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달러랑 선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은 부채 한도 협상 교착 상태 지속 이렇게 써 있네요. 이거 무엇인지 제가 이거 한 5일 6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참 이슈가 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부채 한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어요. 디폴트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되는 순간 전체적인 시장 경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가능성, 이제 한도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향성이 크게 정해지지 않아서 이제 아직은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근데 아마 곧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협상하겠죠. 안 하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걸 뻔히 아니까 어떻게든 협상을 할 거예요. 자, 장기금리 상승, 국채죠, 국채 금리 상승을 했네요.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뭔지 아실까요? 혹시 국채 금리는 그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금리 이자가 국채 금리인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를수록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안전자산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금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채 금리 상승은 사실 좋은 건 아니다.
자, 3포인트, 1포인트 많이 오르긴 했네요. 생각보다. 이게 우리 거 국채금리가 미국 건가요? 미국 거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미국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아이씨, 왜 이렇게 어떡하지? 잠시만요. 이거 맞네요. 미국 거 2년 3년물 맞고, 네, 이렇게 되네요. 자, 6월 FOMC 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 상승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러 상승이 이유죠. 금리 인상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할 것 같아요. 안 하진 않아요. 속도를 조절할 뿐이에요. 저는 이미 이 정도 작년에 10월 한 9월부터 예상을 했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사실은 이번에 6월까지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빅스텝 베이비 스텝을 번갈아 가면서 할 것 같다. 그 전에는 자이언트 빅스텝 하다가 할 것 같은데, 이제 은행들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파산 위기 막 이렇게 쳐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한 번에 올리지 못하고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목표한 값까지 도달할 거예요. 뭐 지금이요 5.25인가 뭐 이러면 한 5.75, 6%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할 것 같아요. 대신 속도를 좀 조절하는 거죠. 이제 그 순간에 아마 지금 미리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락은 바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려면 최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눈에 확 보여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한번 추후 보시면 돼요. 혼조세에 있죠. 이제 악재들이 없어지는 순간 증시는 아마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선반영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주식 채권 이렇게 쭉 선물 써 있네요. 그리고 증시 브리핑 요건 앞에 있던 거랑 상관 뭐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 2일 연속 상승 요거 한번 중요할 만한 건 여기 요 정도네요. 그리고 자, 코스닥 1일 동향 이거 어서 갖고 온 거긴 해요.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작년 대비해서 포인트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어요. 그때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안전자산보다 투자자산의 메리트가 조금씩 있어진다. 한 시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종목만 잘 고르면, 이 정도 장이면 종목만 잘 고르면 내가 수익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장이긴 해요. 그 안에서 잘 고르시긴 하셔야 되고요. 투자자별 동향, 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 클라우드웨어가 오늘 상치인 건데 2조 규모 탄소 포집 실증 사업 진행 소식의 상한가인데, 자, 이 차트 보면 다 나오긴 해요. 이게 만약에 종목기에 떴으면, 제가 만약에 보고 떴으면, 검색기에 떴으면 했겠죠. 근데 안 떠서 저는 검색기만, 이제 검색기를 다음에 또 만들 건데 그때 한번 또 요 상한가 친 거를 보고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직 상승장에 있죠. 이렇게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이렇게 바로 가는, 사실 이렇게 세개 봉으로만 보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내려온 건데 봉으로만 보면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어쨌든 잘 버티고 있죠. 아직 상승장이고 매수세가 거래량이 많이 터졌네요. 이거보다 더 터진 상태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뭐 이래 버리면은 좀 위험한데,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 정도로 보이고요. 좋네요.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차트 이미 깼다 다시 올라서 상승, 이 선을 지켰죠. 224선까지 지킬 거라고 봤어요. 제가 여기 선을 다 그어놨죠. 근데 여기 딱 지켰죠. 떨어졌으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까지였나? 이거였나? 뭐 하여튼 박스를 쳐놨었는데
어쨌든 상승이 와서 올라간 변동폭, 이건 내려온 만큼 만약에 올라가면 사실 여기에 한 번 더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악재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이러면 좋긴 한데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개인이 주로 하긴 하는데 그게 조금 저는 변수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개인만 계속 사고 팔고 물론 그 안에서 고를 수 있긴 하지만 상승장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뭔가 조금 불안감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그랜빌의 어디 여기는 안 해놨나? 여기다 해놨나? 자, 그랜빌 법칙이라고 책에서 본 거예요. 사실 오늘 검색기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다가 검색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두 번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좀 연구를 해서 좀 정확한 타점에 있는 거를 만들어 보긴 해요. 계속 검색기를. 근데 이제 좀 정확한 타점에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완성형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두 번 뭐 이 정도 드리려고 해요. 나머지는 이제 브리핑과 관련된 지식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자 그랜빌의 법칙 8법칙이에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자 근데 이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뭘까요? 타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파는 거야. 내가 타점을 잘 잡았으면 팔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사실 파는 것도 제가 따로 언제 팔으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요새 같은 장이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짧게 잡는 게 좋다고 봐요. 계속 많이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요새 같은 장은 자 보세요. 자 우리는 급하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익 모델 뭐 이런 거죠. 사실 상한가 갔으면 좋겠고 최소 뭐 한 8% 이상 갔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이게 가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둬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코스닥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코스피에서 안 나와요. 코스피에서 이렇게 막 상한가 가고 하는 게 나올 거야 안 나와요. 코스닥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수익 모델이나 좀 더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델은 코스닥에 있는데 코스닥이 요새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요. 변동성이 크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오늘 해서 최소 이거 이 정도 힘과 수급이면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들어오는 그걸 갖고 있는 세력의 마음인데 그 세력이 워낙에 우리의 그 주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알고 지금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진짜 그걸 이용하는 게 좀 고도화됐다라고 그러니까 세력이 고도화 뭐 요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사실 한 제 생각에는 한 70% 파시고 30%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수익 시 70% 팔고 30% 들고 가기 이렇게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해서 한 80% 20%? 이 정도는 안 되나? 한 70% 30%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저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자 볼게요. 자,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를 벗어나 횡보하는 상황에서 주가 이동 상향 돌파하던 할 때, 자 반등한다는 의미, 그때 매수해라. 이게 보이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뭐냐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이에요. 224선이 이렇게 있고 계속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이 저점이 높아져야, 저점이대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튀어버려요. 저점을 높여버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횡보가 최소 일어나죠. 바로 이렇게 좀 가든가, 요때 매수하라는 거죠. 이게 1번이에요. 매수의 법칙, 이 사람이 쓴 매수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다 아는 거예요. 알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모르겠죠. 이게 뭔가? 왜지? 상승 이동평선에 하향 돌파하는 것은 하락 장세에서 매수 신호래요. 하향 돌파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이건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저기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낮아지다가 이렇게 가다가 쭉 올랐어요. 올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가요. 가다가 여기서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 잠깐, 하향 돌파할 때, 자 하향 돌파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5일선, 25일선, 33일선에서 닿는 것들에서 반등 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치는 거예요. 반등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해라. 그럼 여기서 요만큼은 먹는데 그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락하던 주가가 하향 돌파를 따지고 다시 상승하면 지지선. 자, 상세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하는 것은 하락 장세에서의 매수 신호. 이 조정이 왔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 지지선을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죠. 요거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224에서는 다시 그려야겠네요. 요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쭉 뭐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자 여기를 계속 지지해요. 여기를 계속 지지하면 여기 닿는 순간 매수 신호라는 거예요. 사실 박스 이렇게 하다가 살짝 올리긴 하죠.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저점이 좀 높아지는, 살짝 요 각도, 여기가 매수 신호라는 거죠. 요게 일단은 224에서 위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매수 신호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잡기 힘들죠. 사실 우리는 이 돌파했을 때 사실 잡는 게 좋긴 한데, 여기서 맞고 떨어질까 봐 무섭고, 아니면은 혹시나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선을 그어봤는데 잘 긴가민가 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분석을 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요게 매수 신호다. 살짝 그 모양이네요. 살짝 올라갔죠. 네 번째가, 자 설명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동평균선보다 낮은 주가가 급락한 후 이동평균선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이거 뭐냐면, 자 224일선이 이렇게 있고 밑에 선에서 뚫어 올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다. 요 올리는 모습,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 올리는 모습. 저점을 하락하고 이 224일선을 위로 들어 올려서 이 고점으로 가는 느낌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이시나요? 224일선 밑에서 놀다가 224선을 쫓아가는 거야. 요때 요 올라가는 요 선, 그러니까 역배열일 때죠. 역배열일 때, 역배열에서 뚫은 거. 그럼 제가 볼까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조건 검색에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수급 반전 뭐 이런 걸 거예요 다. 아이고 종목. 자 요거로 볼까요? 올라가는 거 있나? 자 이런 걸 거예요. 자 이 역배열이죠. 자 여기까지 역배열이었다가 여기서 다시 224선을 향해서 계속 돌진하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이 시점, 이 올라가 하나 뚫고 두 개 뚫고 세 개 뚫고 네 개 뚫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뚫고 그럼 우리는 언제 해야 돼요? 이 뚫는 시점이 한참 내려와서 바닥을 찍다가 이 뚫기 시작하는 시점, 그죠? 여기서 매수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거 수급 반전 만들어 놨는데 그거예요. 그게 매수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도 신호는 뭐냐? 말 그대로 요거예요. 이거는 다른 걸 볼까요? 설명을 좀. 자, 요 위에서, 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한참 올라가다가 이평선이, 글을 써놓은 거 볼게요. 하라고 전화, 올라가다 내려오는 요 시점,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요 시점. 자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자, 요 시점에서 매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많이 샀어요. 아니면 여기서 사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계속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가 이거 더 가겠지 하다가, 그럼 여기서 반 팔고, 예를 들어 한 60% 팔고, 그럼 여기서 남아 있는데 어쨌든 수익권이긴 하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팔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매도 신호라고. 그게 말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매도 신호에 어떤 게 있냐면,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해서 다시 상승했다면 매도 신호. 자,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하락. 자 볼게요. 여기서 볼까?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위에서 상향 돌파,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해서 다시 상승했다면 매도 신호. 상향 돌파해서 다시 돌파했다면 매도 신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건 하락 때 잠깐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여기서 팔으라는 거죠. 이게 매도 신호라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해먹었는데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샀어요. 내가 여기 바닥을 잡고 낙폭과대로 샀어요. 샀는데 닫고 떨어지는 음봉이 나와요. 그럼 여기 최소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익권이잖아. 그럼 이 순간에 팔으라는 거죠. 더 내려갈 수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3번. 이동평균선가 밑쪽에 상승하였으나, 자 이거 같은 의미예요. 상승하다가 맞고 떨어지는 거, 그때 매도하라는 거죠. 아래서 위로. 이거는 이런 걸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딱 돌파했다가 요때 팔으라는 게 2번이고, 아까 그거는 맞고 떨어지는 거. 이게 맞고 떨어지는 요 시점이 매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승하고 있더라도 주가 이동평균 멀리 떨어진 경우라면 이동평균선을 향하여 자율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거는 4번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 선이 올라갔는데 요렇게 맞고 떨어져요. 데드 크로스죠.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게 다른 걸로 볼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 저 이평선 224회선이 올라간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올라갔나 이런 건? 자 224회선이 잘 안 보이긴 하네. 이건 계속 내려왔네. 올라간 게 없네 옛날에. 무슨 말이, 올라가다가 자 볼게요. 자 한참 올라가다가 요 이평선들이, 요것도 여기 데드 크로스 때는 요거 비슷하네요. 사실 224회선 위에 있을 때 여기 맞고 떨어질 때. 근데 사실 매도 타이밍은 잘 스윙으로 할 때 보면은
보이긴 해요. 이것도 되게 딱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이걸 예측해 볼까요? 분석을 해서 이건 어때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올라갔다 상승 추세를 탔죠. 타다가 결국에는 이 몰리는 순간에서 다시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더 있죠. 요만큼 팔았어요. 사실 이거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나긴 했는데 이게 여기 5일선에서 놀잖아요. 5일선에서 놀면은 여기서 한번 잡으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 여기 양봉 나올 거, 이 상승 그게 나오면 여기 양봉이 살짝 나올 겁니다. 살짝. 살짝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 이게 그 그게 있어요. 이 각도 재는 게 있는데 45도 각도로 이 위에 놀고 있으면 이게 힘이 강하다는 거니까 이 전에 맞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은 버리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오늘 이 그랜빌 법칙, 팔법칙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이고, 잠시만요. 오늘은 뭘 추가로 할 거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봉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봉에 대해서. 여기다 안 해놨는데. 여기 있다. 자, 봉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예전에 했던 것들인데, 한번 봉에 대해서 해볼게요. 추가로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자, 요렇게 있어요. 요런 거 있고, 자, 간단하게 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했던 건데, 자, 이거 장대 양봉, 이거 숏바디예요. 십자형, 영망치형, 망치형. 이렇게 있어요. 하락 추세에 나올 때는 이게 좋고요. 상승 추세에서는 이게 안 좋아요. 반대예요. 자, 이거 음봉은 당연히 안 좋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딴 거는 뭐 요런 거 보시면 돼요. 좋은 거, 샛별형, 적산병, 정체 적산병. 하락 추세였다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나오는 거죠. 전환을 의미, 예, 적산병은. 자, 상승 전환 신호. 요 봉이에요. 요게 훨씬 좋죠. 매수세가 많이 강하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관통형인데 음봉 대비 그 50%를 넘었을 때 상승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반격형은 요거죠. 잉태형은 요거. 자, 요게 상승으로 반전하는 곳이 그 봉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십자샛별형. 자, 요거 전 이걸 선호해요, 사실 이거를. 근데 여기 양봉이 더 크면 좋죠. 요건 확실히 크고요. 요건 당연히 가겠죠. 요것도 여기 위에서 놀죠. 요런 것들이 있어요. 사다리 바닥형, 집게 바닥형, 쓰리 아웃사이더. 네. 설명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단기로 보면 봉이 좋은데 사실 추세 스윙할 때는 진짜 그거예요. 단기로 볼 때는 봉도 보셔야 되고 다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저도 보죠. 근데 스윙할 때도 보긴 보는데 사실 스윙은 그 선을 그어서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밀집도 그 다음에 볼벤이 작아지는 그 구간 그 다음에 저점에 그 뭐냐 지지선을 다 바닥을 다져 놓고 위로 상승하는 추세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삼각수렴 제가 했던 거고. 자, 삼각수렴도 종류가 많죠.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삼각수렴도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다 많은데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를 뚫어버리는 거. 왜냐하면 보시면 요것도 저점을 이 힘의 강도라는 게 이게 강도가 더 세지 않아요? 다른 걸 대충 이렇게 보셔도 이게 강도가 더 세지 않아요? 이게 제일
이거는 이렇게 되다가 상승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하락은 지지를 받는데, 근데 이거는 하락이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선을 계속 쳐요. 이 상승 그 저항선을. 그럼 시도하다가 이걸 뚫어요. 확률이 더 높아요. 요거는 이제 반전되는 거고, 요거는 방향선을 봐야 되는 거고 떨어질 수 있죠. 요거는 라이징 엣지인데 요렇게 여기에 요만큼이 나올지 밑으로 떨어질지, 이것도 사실은 조금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사실 이거예요. 요걸 찾으시면 되고, 자 요렇게 오늘은 원래 그랜빌의 법칙 8법칙 매수 매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요거죠. 매수 매도 법칙 요거 한번 보시고, 매수 책에 있는 거였었거든요. 한번 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떻게 써 있나,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림 했던 거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한번 보셨으면